완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방역에 또 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단기화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며 상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지자체들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논란을 빚던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가 지하화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인데 추가 비용과 사업 지연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춘천의 한 지역 축협이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지역 축협의 불법성 여부를 즉각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15일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6종의 유흥시설의 운영 제한은 해제됐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코로나 방역에 또 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밤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의 유흥시설은 15일부터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견례에서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 취약전 아동을 동반한 모임은 8명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완화된 방역 지침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온 상인들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저녁 회식이나 모임 등이 활성화되면 침체됐던 지역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1년 가까이 침체된 경기가 단시간에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로 방역에 틈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오프라인 등교를 시작한 부모들은 걱정이 더 컸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돼서 아이들도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간헐적으로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밤에 보면 술집에도 좀 많이 모이는 것 같아서 아직 많이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방역 당국은 완화된 방역 지침 시행으로 도민들의 방역 의식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개인별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위축으로 상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각 지자체들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음식점입니다. 종사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수저위생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덜어 먹을 수 있는 식기도 제공해 손님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장사도 안 된 데다가 더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더 참여하게 됐어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손님들 반응도 좋아요. 원주 지역 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132곳.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걱정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나 이런 거 하러 갈 때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작년에 했던 안심식당이 이제 132개소였는데 올해는 500개를 하도록. 위축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가맹점 수수료가 없는 강원형 배달앱 1단식혀를 춘천을 제외한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 상품권을 이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도 마련돼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관광산업 재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 감염 우려에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숨은 관광지 108곳을 선정해 올 상반기 공개할 예정입니다. 속초시와 강릉시 등 동해안 관광지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이 코로나19가 멈춰 세운 지역 경제를 소생할 힘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15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춘천시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춘천 봄내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지역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종사자 등 77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번 접종은 정부의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지역 접종 대상자 28만여 명 중 60% 정도인 14만 명을 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접종할 계획이며 접종센터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이 운영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15일부터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 대책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대책반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도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정보를 입수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투기 개연성이 짙은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각 시군별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감찰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춘천의 한 지역 축협에 대한 불법성 여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15일 성명을 통해 강원경찰청은 최근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직원에게 4억 원을 대출해 준 지역 축협의 불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 대출이 가능했는지와 윗선의 부당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로 개발 붐과 아파트 투기 과열이 있었던 춘천과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도 개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을 빚던 동서고속철도 속초 역사가 지하화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기적 발전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인데요. 지하화를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까지 연결되는 동서고속화철도. 춘천부터 속초까지 93.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착공해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속초 도심을 통과하는 선로가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상화가 추진되면 주거 밀집 지역에 최대 12m 높이의 교량 5개가 설치됩니다. 경관 훼손은 물론 도심이 동서로 양분될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속초 시민중심 원탁회의는 자체의 논의 끝에 속초 역사 지하화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탁회의는 사업기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화를 선택했습니다. 속초시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의 결과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의견으로 지역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그 이후에 의견 수렴된 내용을 통계를 확인해서 다수의 의견들이 정해지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화가 결정돼도 문제는 남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개통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산과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을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조기 착공 이후에도 주장을 좀 가능케 하는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는 거고요. 속초와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동서 고속화철도.
경관 훼손과 교통망 확충 사이에서 지역사회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15일 원주시청 앞에서 레미콘 제조사의 노조 탄압 사태를 시가 나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부는 이날 회견문에서 지난해 7월 지역 레미콘 노동자들이 건설노조에 가입한 이후 레미콘 제조사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노조 탄압이 이어졌다며 원주시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조사들이 하는 불법은 관습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목소리 내는 우리 투쟁은 불법이라고 도대체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서 어디에서 합법적으로 투쟁을 하려고 해도 이에 앞서 원주시 공무원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레미콘지회 조합원 50여 명이 시장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며 청사시설물을 파손했다며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비해 경찰서에 청사 보호를 요청하고 청사 출입을 통제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거소투표는 병원에 있거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명과 울산 남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모두 21명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강원도와 한국공항공사가 횡성에 위치한 원주공항청사를 원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횡성 지역 주민들이 범군민 차원의 반대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횡성군 번영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원주공항 이전 반대 범군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5일 발족식을 열고 공항 이전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과 의견 수렴 없이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또 도와 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원주공항 주변 부지를 확보해 공항을 증축 확대해 지역 개발과 현 공항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달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강릉 안인화력공사 현장에 대한 정기감독 결과 6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독 결과 60건의 위법 사항 중 안전 난간 미설치 등 57건에 대해 사법 처리하고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지청은 공사 현장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과 안전 진단 명령도 내렸습니다. 강원대 학생들이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가 추진하는 1도1 국립대 통합 추진에 대해 여론 수렴에 나섭니다. 강원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최근 춘천에서 학생 사회 개선 간담회를 갖고 1도1 국립대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추진에 앞서 주요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또 학생이 대학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물품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 판매와 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전국 저소득층 5만 가구의 연탄 쿠폰을 추가 지원합니다. 공단은 기존 대상 가구의 연탄 쿠폰 3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신규 가정에 50만 2천 원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쿠폰은 올해 상반기 4월 30일까지 또는 하반기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이 K3 리그 홈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지난 14일 오후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파주 시민축구단을 맞아 후반 30분에 실점했지만 막판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막 이후 3연패에 빠졌던 강원FC도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